KF-X 전투기에는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의 작동 원리와 전술적인 이점. 미테어는 로켓 모터의 MSIU에 의한 고체 연료 연소가 완료된 후에도 고온에서 작동하는 가스 생성기에서 연소된 과잉 연료 가스가 덕티드 엔진 연소실에 유입되며 흡입구를 통해 덕트로 유입되어 압축된 공기를 만나 연소하여 추력을 생성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테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람,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 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테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테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테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테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연료,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얕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미테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의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 KF-X 사업, 인도네시아 먹튀 아니다. 오찬유 한국일보 자카르타 특파원. 먹튀.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협력을 다룰 때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돈은 내지 않고 기술만 가져가려 한다는 게 골자요, 틀이다. 몇몇 사소하고 무관한 사건까지 엮으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고약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돈부터 내라는 것이다. 양국 방산협력의 쌍두마차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과 잠수함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쟁쟁한 군사 강국을 제치고 우리 손을 잡았다. 전자는 건군 이후 최대 사업, 후자는 우리나라를 단숨에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으로 끌어올린 쾌거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KEFX는 분담금 미납, 잠수함은 2차 사업 선수금 입금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동업자이자 최우수 고객이 돈 문제로 분란을 자초한 셈이다. 2026년 목표인 KEFX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지불 일정을 따지면 현재 5천억 원이 밀려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다.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2,200억 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은 묻힌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 손을 뗀다면 그간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 100여 명의 인건비를 빼고도 2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기술만 가져간다는 의혹도 과장됐다. 2016년 개발에 착수한 KEFX는 아직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가져갈 기술이 없을 뿐더러 분담금 비율만큼만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약한 터라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다. 3월 초 경남 사천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100여 명이 귀국한 일을 문제 삼지만 당시 대구 등지에서 신종 확산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현지에 확산되던 4월 초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한국 코치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취재 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KEFX 사업 계약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돈 잃고 기술도 못 얻는 악수다. 그래서 꺼내든 게 재협상 카드다. 분담금 축소, 현물 지급 등 돈에 얽힌 부분이 부각되지만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게 따지는 내용은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다. 주요 핵심 기술은 미국과 얽혀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 데다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협상만 타결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올해 예산에 3천억 원을 지난해 배정했다. 다만 기다려주지 않고 믿지 않는 한국 여론의 아쉬운 기색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정권 교체 등으로 한국에서 KEFX 사업이 삐걱거리고 지연될 때마다 기다려줬다. 심지어 개발 일정에 따라 현지에 1,000억 원을 들여 관련 시설을 짓고 장비를 들여왔다. 1년 가까이 한국을 믿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데 정작 한국은 최근만 한다는 얘기다.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닌 첨단 무기 공동 개발은 양국 모두에게 전인 미답의 길이다. 자본과 변수는 숙명이다. 다른 나라 전투기 구매 운운하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행보 역시 공동 개발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당장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는 없지만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안보 동맹으로 묶여야 할 동반자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와 잠수함을 처음 사준 통 큰 고객이다. 비용을 완납한 잠수함 1차 사업은 먹튀가 애당초 아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한 3번함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수심 250m 자망에 성공한 1월 20일 현장을 취재했을 때 양국 관계자들이 뜨겁게 외친 구호가 있다. 구호가 KEFX 사업에도 들리길 기대한다. 우리는 하나다.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일본 방위성은
이날 집권 자민당 국방의원연맹에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인 차기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을 브리핑했다. 하칭 F3로 알려진 차기 전투기는 총 예산이 수조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규모 전력 증강 프로젝트이다. 우리의 한국형 전투기 즉 KF-X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차기 전투기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다. 일본 국내에서 특히 경제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해외직 도입 혹은 공동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항공산업 유지 및 발전을 고려해 결국 국내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발 계획안에는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용 중인 F2 전투기의 퇴역 시점에 맞춰 2035년부터 전력화한다는 안이 담겨있다. 또한 양산 대수는 90여 대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차기 전투기에 필요한 성능과 능력은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가기에 의해 결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미래의 공중 우세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전투 공간에서 파악 가능한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정보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정보화를 군사 작전에 적용시킨 것이다. 특히 15년 혹은 30년 후의 미래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뿐만 아니라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각종 무기체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에서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외에 높은 스텔스성 및 탐지 성능이 뛰어난 센서 그리고 다양한 방해 환경에서도 작전을 계속할 수 전자전 능력, 충분한 미사일 탑재 수,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알려진 개발 일정은 2024년도부터 시제기 제작을 시작하고 2028년부터 비행 시험 등을 거쳐 2031년부터 초도 양산기를 생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에 차기 전투기 기본 설계비 등 110억 엔을 배정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올해 말까지 개발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중에 기치를 담당하는 기업 선정과 계약을 마쳐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 영국과 협력할 분야도 구체화하고 개발의 협업 체제에 관한 협의에 나선다. 미국과는 미일 간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과 미국 기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유로파이터 대체기인 템테스트의 개발을 추진하는 영국과는 개발비 분담 등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